예, 검찰의 애완견 같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었고요. 시대의 망언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빠르면 9월쯤 선고가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당 내에서는 8월 있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설이 계속해서 주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언론들을 기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 먼저 들어보시죠. 좀 조용히 하시죠.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좀 조용히 하세요. 이런 국정원 보고서,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 25년 했고 호준석 대변인도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셨을 텐데 네. 자, 검찰의 애완견이란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앵커님도 이제 애완견이고 이제 저도 이제 그 기준에 의하면 애완견을 오랫동안 거의 30년 동안 애완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청산을 한 겁니다. 저는 세상에 막을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 대세는 막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은 막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화영 씨에 대한 판결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굉장히 강철 멘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다급하구나, 그리고 뭔가 밑바닥부터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여의도에선 기세등등한데 법원에만 가면 순환양이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례적으로 저렇게 법원 앞에 가서 저런 표현까지 쓰면서 했다라는 것은 이미 입법부는 완벽하게 장악했고 그다음에 당은 완전히 사당화됐고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까지 민주적인 통제하겠다면서 사법부에 대해서도 법안 막 발의하고 있는데 남은 유일한 한 가지, 이제 언론도 내가 장악해야 되겠다, 언론 내 경고해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아까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조폭 출신 부패한 사업가다, 그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하시는데 이거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조폭 출신 그 부패한 사업가한테 모친상에 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비서실장이 가서 조문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두 번이나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두 번째 전화 통화는 목격자도 여러 명이었다고 합니다. 김성태 회장이 전화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도 여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 치르실 때, 그다음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제일 많이 후원한 기업이 쌍방울 임직원들이 이제 후원한 다 합치면은 쌍방울이 제1의 후원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모르셨습니까? 어떻게 조폭 출신 사업가한테 그런 후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까? 예, 전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그 호 대변인님이 그 조폭 운운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김성태 회장이 조폭 출신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범죄로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만 제가 따져보니까 검사 사칭했죠. 검사 사칭했다는 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경기도 지사 선거할 때 거짓말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이끌어갔던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형사처벌할 수 없다. 어쨌든 그때도 거짓말했다라고 대법원까지 가서 인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위증교사, 위증도 거짓말 아닙니까? 위증교사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그 재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어제 재판은 무슨 재판이었냐. 그
그것도 거짓말,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아니었습니까? 김문기 고 사무처장을 모른다. 김문기도 모르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그것도 뭐 협박이 있었다.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성태 회장이 조폭 출신인 건 맞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짓말은 조폭 출신인 김성태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다음 거짓말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장현미 변호사님. 네. 그 쌍방울의 이제 안부수 사장인가요? 예. 거기 이제 판결문에 보면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쌍방울이 북에 돈을 갖다 주고 투자를 한 것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경기도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보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는데 이 얘기는 싹 빼고 왜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느냐? 또 국정원 보고서에도 보면 쌍방울이 주가 조작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더라. 네. 왜 이런 건 하나도 보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언론 탓을 한 거거든요. 일단 판결의 합일 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재판부가 연결 사건들을 각자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사실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에서는 230만 불이 경기도지사의 북한 방문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봄이 넉넉하다라고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돈이 여러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쌍방울로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과 어떤 비즈니스 측면과 플러스가 된다라고 판단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전 당연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쌍방울로서도 북한에 돈을 보낼 별도의 동인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히토류 등을 단독으로 대한민국에 들여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 어떤 그 산업에서 우위에 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식이 상당히 주가가 뜨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여러 이런 다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대북에 대한 그러니까 방북에 대한 대가로만 판결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대법원 단계까지 가서 하나로 사실관계가 확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떻게 이게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대가로 이 돈이 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알았는지 직접 관여했는지는 또 별도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과 관련한 법리적인 공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검찰의 애완견이란 희대의 망언을 했다. 나경원 의원도 독재자 예행 연습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저런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보통은 어떤 싸움을 할 때 전선에서는 이 싸움의 대상을 좁혀서 가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과 싸우는 건 그런데 굳이 언론과의 싸움, 언론을 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아까 호준석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급함의 발로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과방위원장도 우리 이거 있고 뭐 국회를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언론개혁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로 봐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이라고 했던 언론은 모든 언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선택적으로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만 애완견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운 면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저 세 분의 공통점이 있죠.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화두를 던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다른 어떤 전략적으로 뭐가 있냐면 본인이 언론의 환경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애완견이란 말을 쓰면서까지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서 안을 들여다보면 최근에도 봅니다. 그 검찰이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기소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도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지만 뭐 대동강 맥주 사업이라든가 히토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북 평화 사업으로 쌍방울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부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납을 위해서만 했었다. 사업가가 자선 사업으로 얼굴도 안 본 사람 41억. 그리고 또 안부수라는 분 아태협의회 회장 이분의 진술이 바뀐 것도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뭡니까?
쌍방울에서 안부수 씨 딸한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안부수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언론에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그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언론들도 자세히 좀 유념해달라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애완견이란 발언을 쓴 것은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발언이 아닌가. 뭐 아주 극히 일부 언론을 지칭하신 것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안부수 씨 판결문에 대해서 썼던 언론이 뭐 거의 대부분이 안 썼었죠. 아마 진보 언론들도 그 당시에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은 사실관계는 이제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부수 씨의 1심 판결문에도요,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정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김성태, 이화영 씨가 약속한 50억 원을 왜 그 약속 안 지키느냐라고 북측 관계자들이 말하니까 김성태 회장이 내가 대신 내겠다라고 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들어 있었거든요. 아, 예. 그리고 그 1심 때는요, 기소된 것이 2022년 11월인데 기소됐을 당시에는 김성태 회장이 체포되기 전이었습니다. 김성태 회장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소장에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판결문에는 공소장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없었던 거고요. 2024년 5월에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항소심 진행 중인데 예. 항소심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두 가지 재판이 상충된다는 지적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양쪽이 다 항소심으로 갔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시죠. 자, 이 대표가 이런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한 주에 세네 번은 법원에 가야 하는데 특히 이 쌍방울 의혹 관련해서는 수원지법까지 가야 되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또 수원지법에 이번에 기소된 그 내용이 하필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와 같아지면서 민주당은 이거 말도 안 된다, 바꿔달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번에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보았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을 골라서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같은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한다면 더더욱 유죄 판결을 하려고 하는 굳은 결심과 각오를 하지 않겠냐.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뭐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법원 행정처장님도 그냥 그렇게 한통속인가? 국민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정 변호사님. 어제 사실 저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만 들어가 있는 채 진행이 됐습니다. 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뭐 경기지사 출신이니까 수원지법 하면 본인의 홈그라운드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네네. 그리고 뭐 부담스럽지 않으면 본인이 어쨌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든 다퉈보면 될 일 아닌가라고. 뭐 왜냐면 이게 이화영 씨의 재판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아직 쌍방울 관련해서는 아직 진행 안 됐으니까 뭐 이렇게 걱정하느냐라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저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재판부 쇼핑 이게 가능은 합니까? 글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렇다고 치고 법조인이 아니니까 아무리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재판해보지는 않은 분이잖아요. 뭐 본인이 피고인 역할을 해봤다고 하지만 저는 이건태 의원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이건태 의원은 어떤 분이냐면 고양지청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검사장 바로 밑에까지 가셨던 분인데 예. 검사 20년 했거든요. 20년 검사하면서 공판 검사도 해봤을 텐데 과연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그 행동을 그런 식으로 업무를 검사 시절에 했었을까? 전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를 했었잖아요. 경기도 지사하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수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수원지검에서 한 거잖아요. 수원지검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기소를 수원지법에 한 건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게 뭐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산에서 사람 때려가지고 상해를 입히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사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산하고 서울에서 다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의자가 그렇게 사람 때리고 사기친 사람이 내가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한 군데에서만 내가 재판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법원이 맞습니다. 그 범죄자 인권 존중돼야 되니까 서울에서만 합시다. 이렇게 해줍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범죄자들, 피의자들의 편의를 갖다가 봐주고 피해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습니까? 저는 진짜로 이거는 법조인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건태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